준상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답안지를 이제 봤더니 이제 흐름에 대해서는 이해를 어느 정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흐름 다음에 내가 뭐라 그랬어요? 분석하라고 그랬죠. 분석한 걸 갖다가 끌어다 쓰기도 했는데 그죠? 흐름하고 분석 다음에 보자. 내용. 그 내용을 A하고 B를 연결시켜서 이 플러스 알파를 더 써야 되는데 이거는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을 좀 해요. 네. 그럼 플러스 알파를 하는데 A 개념이 있으면 B 개념도 생각해라 라는 방법 말고 그럼 두 번째 뭐가 있냐. 네 글 자체를 네가 분석해봐라. 이 글을 읽을 때 이 채점관은 어떤 생각을 하고 읽을까를 네가 안다면 이렇게 썼을까라고 질문하면서 이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글을 자기가 비판하면서 더 끼어 쓰거나 더 압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을 네. 하는 게 테마가 네 번째입니다. 거기에다가 요거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부록으로 4+1로 이 문제 뒤에 나와 있는 도표를 분석하는 법을 조금 트레이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는 이렇게 줄여야 된다는 글자로. 성선설을 통한 교육이다. 그럼 끝나는데 이렇게 길은 글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연구해야 된다. 교육이다. 하는 거예요. 본성은 탁하다는 전제하에 교육을 할 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성선설을 통한 교육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이 글자를 썼을 때 이 글자를 뺄 수 있는가, 빼도 되는가 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꼭 필요한 단어만 쓰면 이 총량이라는 게 필요한 단어만 막 모으면 이 단어가 무겁죠. 네. 그게 똑같은 단어를 막 풀어 쓰고 그러니까 단어가 두 개죠. 누가 어느 쪽으로 기우자는 거죠? 합격이 이게 합격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쓰면서 이렇게 쓰기 때문에 부드럽게 글의 흐름은 잘 쓴다니까요, 자기가. 전체 맥락도 읽었을 때 뭐 한두 군데 빼놓고 그러면 다 그죠. 이렇게 문화가 아니라는 거니까요. 명확하게. 문학이 아니라고, 글쓰기 대회가 아니라고. 필요한 내용, 개념이 뭐냐, 핵심 개념을 몇 개를 얘기했고, 얼마나 얘기했고, 얼마나 치열하게 얘기했느냐의 차이예요. 네. 자, 그러면 성선설은 가만히 놓아두며, 그죠? 이거 봐요. 자람을 방해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써주면 한 줄로 끝이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네. 그러면 세 줄을 손해본 거네요. 요 선하다는 걸 전제로 이 위에 썼죠. 이렇게. 착하다는 걸 전제로. 당연히 전제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거. 뭐 그렇지 않으면 쓰지 말고 그러면 여기다가 전반적으로 이거 안 써도 되고 온화한 분위기가 형성된다. 그럼 이어서 그냥 써주면 되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두 줄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고? 성선설은 뭐라고요? 놓아두며 자람을 방해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온화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끝입니다. 그러니까 별개는 뭐냐면 본인의 답안지를 자꾸 삭제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건 필요 없다. 그래서 이 삭제하면서 압축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압축해서 본인의 글로 내용이 압축된, 생각이 압축된, 생각이 간단한 그런 걸 만드는 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1차로 쓴 다음에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 바로 안 되니까. 근데 자꾸 자기가 쓴 거를 이렇게 압축을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압축해서 쓰게 돼요.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나 살인과 같은 본성이 선하다는, 그러나 따라서 그러나 이거 전제야. 똑같잖아. 본성. 이걸 3번이나 썼어 벌써. 살인과 같은 악한 행위는 설명할 수 없다. 간단하잖아요. 나타날 경우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굉장히 느려 쓰고 있냐는 거예요. 그 숙제한 느낌이야. 숙제는 이렇게 꽉 채우고 흐름 부드러우면 요거 답안지 쓴 거 수행평가로 치면 10점 만점에 10점 주거든요? 9점 주든지.
근데 논술은 아이들은 요만큼 해서 이걸 반절을 줄일 수 있죠. 네. 반절에서 플러스 알파로 네가 배웠던 성선설에 사회문화에서 배웠던 거를 추가로 쓸 수도 있죠. 성선설의 이거 특징을. 성선설 특징 쓴 건데. 그냥 하나만 썼는데 그 외에도 성선설의 장점, 단점도 쓸 수 있고 그런데 이 제시문엔 뭐가 나와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쓸 수 되죠. 일반적인 성선설의 특징을 쓴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이거 본문에 나와 있는 이걸 쓰고 이거를 적용하는 방법을 써도 되죠. 그랬더니 이 부분은 본문에서 간과했다. 이 부분은 잘 표현했다 이렇게. 일반 이론, 개별 정리, 이걸 연결한 네 분석. 그 정반합. 이건 대전제, 이건 소전제, 이거는 네가 결론한 네 판단. 그럼 논리성이 딱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하나만 쓰려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수업해준 거 이거 어떻게 써야지 자꾸 봐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이게 말해준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이거를 매일 하나씩 쓰는데 그게 아니라 1년 동안 연습시켰어요, 내가? 안 시켰으니까 본인이 그걸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근데 사실은 이걸 적용을 어떻게 시켜? 한 번 써보면 쓸 수 있는 거지. 네. 다음번에 쓸 때는 그렇게 써야지. 나도 성악설을 배경으로 본성을 어긋나게 하는 예의와 법으로 교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악설은 배경으로 안 써도 되죠. 본성도 안 써도 되죠. 이것도 안 써도 되죠. 성악설은 예의와 법으로 교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하면 끝이네요. 네. 반절 줄었네요. 본상에 악하다는 걸 전제로 이게 뭐 나쁘진 않는데 이렇게 너무 기본적이라 안 써도 된다고. 네. 이렇게 무슨 개념을 쓸 때는 이 개념이 필연적으로 뒤에 연결되는데 설명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교수들이 다 알아서 안 써도 상관없어요. 네. 한 교육 방법은 사람을 신뢰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그럼 여기는 신뢰한다. 여기는 신뢰하지 않는다. 이건 두 개밖에 안 쓰고 한 개밖에 안 쓴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까지에서는 그렇다고. 신뢰한다, 신뢰한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자기를 돌보게 하고 반성을 하는 효과를 할 수 있다. 이거 잘 썼는데 이걸 더 압축해서 장점은 이렇고 단점은 이렇다. 그런데 이 전체 제시문에는 이렇게 표현해서 이 부분은 잘 표현했지만 그 반대면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전 장단점까지밖에 생각 못해서. 네. 네. 그러니까 할 때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요구사항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요구하지 마요? 아니요. 그래서 어떻게 쓰는 것도 좋다고요? 일반 이론을 쓴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제시문에 나온 걸 쓴 다음에 이걸 평가하는 것도 써도 좋다고. 이제 영어에 이런 질문 본 적 있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영어 지문 비문학 독해한 거네? 네. 네 하고 말하는 게 내가 이거 비문학 독해를 몇 개 해줬기 때문에 알겠죠? 네. 그 비문학 독해를 하니까 그 방식 영어 독해를 하면서 이 문장 구조의 방식도 논술 쓰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좀 영어는 약간 터무니없는 구조가 많아서. 그걸 터무니없는 구조 중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소 쓰는 구조를 내가 여기 글 쓸 때 짧은 단락 쓸 때 활용하면 나빠요? 그건 아니죠. 충분히 활용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 공부 안 할 거예요, 영어? 해야죠. 하면 여기에 도움 돼야 안 돼요, 논술에? 되죠. 그러면 이 논술을 그렇게 쓰게 되면 이게 독해가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영어 점수가 오르더라고요, 신기하게. 논술을 시켰는데. 논술만 시켰는데 영어 점수가 10점 오른 경우도 있어요. 왜 오르는 줄 알아요? 이렇게 문장 구조에 눈을 떠서. 네. 자, 이해됐어요? 네. 다는 여자의 수동성이 사회로부터 만들어진다. 거라고 한다. 다의 여자의 수동성은 사회로부터 만들어진다. 돌쳤네. 다의 짧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교육자들은 여자들이 자유를 급장으로 뭐 이렇게 나쁘진 않아요. 못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활력 탐구시간 같은 것을 나타낼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따옴표를 쳤다는 것은 거기 안에서 내용을 따왔다는 거니까 나는 그대로 베끼지 않습니다라는 의사 표시라는 거지. 네. 그죠? 자, 비판한다. 이러한 여성교육 바로잡기 위해 가의 장점과 나의 장점. 가의 어떤 장점? 뒤에. 그래. 근데 그렇게 하면은 문장이 너무 길어져갖고. 자, 요걸 줄여서 여성의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가의 장점과 나의 장점. 그죠? 네.
그러면 이러한 여성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나의 무슨 장점과 나의 무슨 장점을 변화해야 된다. 그럼 요 정도밖에 되니까 나쁘지 않아요. 단어. 어떤 장점, 어떤 장점. 아니,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 내 채점관한테 어떤 장점인지 요약해서 읽으라고? 여기 네가 추상적으로 쓰고 나는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라고 네가 알아서? 그건 아닌데. 내가 채점감인데 뭐하러 그래? 안 썼잖아. 가의 선한 천성과 본성을 신뢰하고 놓아둬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이거 낭비잖아. 네? 가의, 그죠? 선한 천성, 선한 믿음을, 믿음이라는 장점, 나의 어떤 장점을 이용한다. 그러면 그걸 추가로. 하지만 가의 경우에는 어떤 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뭘 보완하고? 이렇게 또 나, 진전할 수 있잖아. 또한 교육에서 말하는 대로 엇나갈 경우 요게 이렇게 가 쓴 거고 이거 나잖아. 네. 나. 근데 이게 너무 뭐 당연한 거잖아. 얘를 통해 교화해야 된다. 거예요? 아? 맞아.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특별한 게 없다고 내용이. 그래요. 그 일반적인 게 너무 쉬워서 그냥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이걸 읽지 않아도 그냥 쓸 수 있을 만큼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심화가 안 됐다는 거지. 그리고 앞에서도 나왔지. 그대로 놓아야 된다. 법과 예의를 지켜야 된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얘기. 그래, 직접적으로 그럼 거기서 충돌. 두 경우의 사형을 쓸 때 어떻게 몇 대 몇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걸 초점을 쪽에서 더 많이 다루면서 좋죠. 몇대 몇. 성악설 측면과 성선설 측면을 두 개를 다 고려하려면 어떤 식으로 조합하고 어떤 식으로 결합하고 주의할 점은 뭐고 그걸 결합을 하는 실제적인 사례는 뭐고 결합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였는데 여기서. 그래서 알아. 그럼 어떻게 결합할 거야? 어떤 식으로? 본성은 일단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믿고 교육을 맡긴 다음에 엇나갈 그러니까 경우에 어떤 게 믿는 거야? 얼마큼 믿어야 돼? 어떤 게 믿는 거냐고요? 어느 정도 믿어야 돼? 그냥 알아서 하도록. 그러니까 알아서 하는 거 그냥 다 주는데 그럼 믿음이야? 그럼 그거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게 믿음이야. 오케이, 인정할게. 그럼 방치하고 방임하고 차이. 그 알아서 하는 신뢰하고의 차이는 뭐야? 뭐죠? 아, 그런 걸 써줘야 된다. 네 생각. 더 들어가서. 내가 그랬잖아. 이거 흐름 잘 썼다고. 네. 근데 깊이는 어떻게 할 거야? 남들도 다 이만큼 쓰는데. 아, 그래요? 남들하고 다르게 쓴 게 뭐야? 아니, 지금 역전시켜야 돼. 안정적인 게 아니야. 내신도 그렇고. 네. 역전시키려면 남들 쓰지 않는 플러스 알파를 써야 되는데 플러스 알파가 뭐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야. 이 글에서요? 응. 그래서 자꾸 플러스 알파를 얘기해 주는 거야. 네. 아, 흐름 잘 됐는데요. 구조도 잘 되고 문장도 뭐 어색하지 않는데요. 하고 끝내? 아니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얘기해 주는 거야. 자, 자를 바르게 확립할 수 있어. 그럼 자를 바르게 확립하는 상황이 구체적으로 뭐냐? 자, 다에서 추구하는 여성은 수동적인 존재이다. 그럼 어떤 걸 보니까 수동적 존재로 판단할 수 있느냐? 이렇게 자꾸 자기가 스스로 질문을 해야 돼. 그건 어떤. 이게 뭐라고? 꼬치꼬치 질문하면서 이 답 안에서 추가로 설명하면서 자꾸 이게 추상적으로 그래서 뭐야 이게 뭐야 이런 의문이 안 되게 딱딱딱딱 써줘야 돼. 그러니까 너는 굉장히 불친절하게 쓴 거야. 채점자들이 읽을 때는 다해서 하는 여성은 추상적이다 쓴 거 같은데 뭘 가지고 판단했지? 궁금할수록 마이너스 1시험씩 되는 거야. 궁금해. 네. 나에서는 이상형을 설정하는 자체가 고정관념이라고 말한다. 자, 뭐라고? 이상형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고정관념이라고 말한다. 그래, 인간은 여성과 남성이 모두 다 공존하는 양성성을 갖는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다음이 남성 다음이 없으며, 여성 다음과 여성 다음이 없으며, 여성과 남성의 균형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 그러면 이런 논리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해? 저는 반대예요. 아니, 그걸 거기 썼어? 왜 반대해? 어떤 생각으로? 그걸 왜 다 안 썼어? 여성. 왜냐면 종교적인 거라서. 그러면 그걸 쓰라고. 근데 쓴 게 어딨어? 이거를?
그럼 뭐 어떻게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었어요. 그냥 쓰기 여성성도 있고 남성성이 있는데 여성성, 남성성이 있는 게 아니라 둘 다의 성격이 사람은 가지고 있다. 이건 인정해. 그랬을 때 이건 소박할 쓰면 그러면 남성성이 있고 여성성이 있다는 측면하고의 대립되잖아. 그럼 이 의견의 장단점은 뭐고 이 의견의 장단점은 뭐야? 그럼 어떻게 이해하고 너는 이거에 대해서 두 개를 비교 판단했을 때 어떻게 생각해? 왜 맨날 그러지? 저는 제가 쓴 게 정말 이제 더 이상 생각할 게 없다를 생각해서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는데 쓰면 항상 더 아니 네 글을 보면 내가 그게 궁금하다고. 네. 그러니까 내가 왜 네 문제를 본 다음에 요거랑 문제를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쓰니까 맞아 이런 얘기를 안 하냐면 네. 애들이 2시간 동안 보면 이거 써! 안 쓰는 애 없어 이거는. 그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걸 쓰고 플러스 알파가 없으면 100% 떨어진다고. 이 플러스 알파가 뭐냐고 네 생각. 자 이거는 네 생각이지 이거. 네. 여기 내 나왔지. 그치?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써 논설. 그래 논술 서술해 네 생각 좀.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이때의 다다운지를 기억할 수 있는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 생각의 깊이가 있냐고. 이 양이 있냐고. 성선설 성학설만 착하게 설명해놨어. 그럼 이건 중학교 써야겠다. 성선설은 착한 본성을 전제로 하는 거. 너는 당연한 거 쓰지 말고 이거는 남들은 생각을 못할 거다. 이것까지 쓰는 게 답안지 없을 수도 있지만 근데 나는 그것까지 생각해보겠다고 쓰라고. 성선수 성악설을 생각한 게 못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썼는데 헐. 다 써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우리나라 외국인 유입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나라 안 써도 돼. 뭐 쓰지 마. 우리나라 얘기하고 있잖아 거기서. 외국 거 얘기하고 있어? 아니요. 그럼 안 써도 돼. 네. 외국인 유입의 가장 이렇게 안 써도 돼. 그냥 큰 특징은 이렇게 써도 돼. 왜? 뭔 소리야. 이 글쓰기 대회 아니야. 막 감정하고 가장 행복하고 막 고수님 꼭 붙여주세요. 하트 이렇게 써서 무조건 떨어져. 자 먼저 이거 안 써도 돼. 저 먼저 많이 써요. 네. 쓰다 보니까 알겠지. 너도 글. 네.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외국인의 근로자가 가장 많이 취해가는 거 무슨 얘기예요? 가장 많이면 뭐랑 비교해서? 가장 많이라는 게 뭐예요? 그거 안 쓰는. 이상하네. 네. 우리나라는 없어도 되네. 더 많은 거, 이 필요한 이유가 뭐요? 앞으로 더 필요한 이유가.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올 때까지 내가 이거 기억하고 있어 달라고?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 채점자가. 아니 근데 그거를 앞에다 쓰면 문장이 길어지고 근데 아니지. 안 쓰자니 막 자, 더 많은 필요 없고 외국인들의 유입이 어떤 이유로 더 필요하다. 한 다음에 그 필요한 어떤 이유를 쓰면서 그걸 어떤 이유를 자세히 설명한 걸 쓰면 되지. 그럼 또 겹치잖아요. 이걸 또 추가로 자세하게 설명했지. 겹친다는 느낌 없이 안 들게. 한 문장을 완결하게 쓰고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지. 더 깊이 있게. 설명하면서 두 개를 또 잘라서 분석해보지. 그런 다음에 또 합쳐보지. 이렇게 한 달나게 끝나는 거죠. 네. 하지만 그에 비해 외국인의 현재 상황은 특보. 하지만 그에 비해 안 해도 되죠. 하지만 했으니까 그에 비해지. 현재 상황은 늘릴 수 없는 취지다. 그러면 됐는데. 현재 상황은 없어도 되는데. 왜 늘릴 수 없는 처지요? 뒤에 나와요. 알았어. 나도 이거 다 읽었어. 네 답안지. 이 상황에서 궁금하다고 채점자가. 네. 그래서 궁금하다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문장을 완결을 안 시켜? 우리나라는 이렇게 쉬운 단어만 쓰고 자신은 자, 총인구 방지를 위해. 이게 무슨 뜻이야? 통임 감소 방지를 방지를 위해서 10년마다 2배 이상의 이민자를 필요로 한다. 이걸 위에 써야지. 네. 야, 봐봐. 필요하다. 2배, 10년마다 2배 이상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총인구 감소를 방지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 네. 왜 이렇게 떨어뜨렸었냐?
푸줬어야지. 아, 같은 내용인데. 또 유입되었을 때 생산증가. 그러면 생산주가 총인구 감소 1, 생산주가 뭐 이렇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필요하다. 그런 다음에 생산 총인구는 이래서 필요하고, 생산 뭐는 이래서 필요하고, 이거는 이래서 필요하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써놓는데 왜 썼어? 두 갈식으로 1, 이거 세 개가 필요한 다음에 뒤에다 설명하면 되는데. 두 갈씩. 아, 이것도 두 갈씩이구나. 아하. 그리고 이거 잘 분석했는데 이걸 써먹을 때 한꺼번에 모아서 읽기 편하게 해줘야지. 내가 왜 네 거를 갖다가 고비라면서 이걸 읽어야 돼. 내가 이걸 왜 요약 정리해야 돼. 그냥 떨어뜨리면 되지. 국내 근로자들을 줄어들어 국내 근로자를 구할 수 없는 추세로 모았을 때, 외국인을 유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거 똑같은 또 방법이네. 이렇게 이게 있으면 이거를 핵심 단어로 한 줄 쓴 다음에 그걸 자세히 한 단계만 더 나가서 설명을 해주면 되잖아. 그럼 단락이잖아. 그러다가 이렇게 써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런 보완책도 필요하겠다. 이런 걸 더 해봐야겠다. 이렇게 써도 되고. 그러나 외국 근로자 현황은 현저히 낮다. 얼마나? 몇 프로? 또 우리 세계 순환은 이거 몇 프로로 하는 게 낫지. 얼마다 얼마. 왜 집중되어 있다. 지속성계 비해서는. 우리는 이주결과를 바라보는 인식도는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는 안 쓰냐? 왜 여기에 집중되는지? 그를 대체가 어떻게 알아요? 네가 세상 못하냐? 외국인 근로자를 들어오면 그 나라 인건비가 싸니까. 우리나라에서 100만 원 주면 그 나라로 치면 많이 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싼 인건비에 그냥 사용해버리지. 네. 그 국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인건비에 안 가지.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또 들어오지. 뭐 그런 걸 써줘야 되는데 모른다고? 제가 그냥 써도 돼요? 뭐 근거가 없잖아요.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냐고 생각해서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낮게 하는 게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면 문제점은 이런 게 있다. 나중에 그 분야의 기술이 약해지고 사람들이 안 그런 하니까. 것까지 아니 그런 걸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골라서 쓰는 거야. 쓸 수 있는 거야. 이렇게까지 다 생각을 한 다음에 필요한 거를 골라서 그거를 생각 안 해보면 활용 자체를 못 하잖아. 인식도가 좋지 않다. 이주 근로자들을 보는 인식 좋지 않다. 이거 근거가 뭐예요? 요거는 여기 표. 요거는 잘 봤는데. 요거는 잘 봤어. 근데 그렇지만 실제로 외국인들은 이게 실제로 안 써도 된다고. 그치? 외국인 체류자 했을 때 체류자라고 나중에 해도 되고. 네. 그러면 요렇게 되었을 때 그런데 왜 편견을 갖게 됐을까? 그 편견을 빼기 위해서 어땠을까? 이걸 팍 압축시켜서 쓴 다음에 추가로 탁탁탁탁. 왜 편견이 그렇게 됐을까요? 야, 그렇게 했는데 그걸 했을 때 그 흐름을 탁탁탁 썼는데 좀 어색해. 그러더라도 네가 생각하는 깊이가 깊이 같다 하면서 어느 정도 흐름만 잡히면 야, 얘는 글자 수가 부족하지. 정말 열심히 생각하고 학생인데 완벽하게 글을 쓰는 게 웃기잖아. 이게 글짓기 대회야? 아니잖아. 얘는 생각이 깊고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네. 그렇게 써줘야 될 거야.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다문화국가라 이거 뭐 그렇다면 다문화국가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돼도 이거 필요 없는 건데 이만큼 다 써버려. 그러니까 본인의 답안지를 필요 없는 걸 삭제를 쫙 해서 빼면 애들이 60%나 40%가 다 날라가. 그 60%에 더 추가된 생각을 쓰는 애는 그게 플러스 알파고 붙는 거야. 네. 그러면 이 총량이 얘는 이 플러스 알파를 쓰는 애는 100이면 얘는 총량이 40이야. 40이다 50. 글자 수가. 사용된 개념의 수가.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붙이고 얘는 당연히 떨어지는 거지. 네. 흐름을 잘 잡으니까 이제는 뭐 해야 된다고? 압축시켜야 된다고. 네 필요 없는 거 다 지우고. 이제 압축이에요? 저번에는 다 쓰라고 했는데. 다 쓰고서 압축시키라고 지금은. 네. 다 쓴 다음에 압축시키는 연습. 그러니까 이걸 다시 써봐야 돼 라는 걸 이해를 하겠어요 이제? 네.
그래서 1차 답안지를 쓰고 첨삭을 어느 정도 흐름을 정리를 받은 다음에 아이디어를 합쳐갖고 2차 답안을 쓰고 그 다음에 거쳤을 때 여기 첨삭이 진짜 첨삭이에요. 이거는 첨삭이 아니라 뭐예요? 잡아주는 거. 잡아주는 거예요. 그것까지 가라고. 네.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뭐라고요? 실전 이 시험장에서 요거를 하면 플러스 1점, 요거 하면 소용없고, 요거는 이렇게 줄이고, 요거는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거치로도 이건 괜찮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서 요 점수 때문에 합격하고, 이건 경쟁권. 그러면 어쨌든 제가 그것까지 써야 되네요. 1단계 하고 2단계까지 써야 돼요. 그래야 쌤이 그래서 이렇게 다 가르쳐서 네가 3단계를 써서 썼는데, 이 정도면 합격권이야 하는 게 한 회, 하나의 기출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힘들다고 이거 쓰고 이거 또 써요 귀찮아요 그럼 떨어져 어차피. 네. 다문화 국가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이거 하면 되잖아. 다문화 국가로 이거부터 다문화 국가를 위해 가 끝이네. 다문화 국가를 위해 문장 다문화 국가를 위해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필요 없대. 위해 하고 끝내요. 다문화 국가를 위해 먼저 다문화 국가를 만들기 위해 뭐 이렇게 바람직한 다문화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 이렇게 해서 뭐. 자 그러면 좀 오케이 일금을 옮겨준다 그래. 대우가 필요하다. 네. 일본 같은 데는 많이 올려주기도 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똑같은 돈을 줄 수 있어? 아니요. 그래서 가깝게 올려주는 거예요. 가깝게 그럼 그거 다 설명서 써? 어느 정도가 가깝게야? 몇 프로가? 네가 잡아줘야지. 그러면 일부러 이만큼 돈 줘도 와서 일하는데 이만큼 너 같으면 올려주겠어? 아니요. 최저임금제 지금 시행하는 걸 보면 돈 많이 주면 돼?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걸로 왜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이렇게 다 올려주라면 사람들이 올려줄 것 같아? 그러면 안 올려주면 그 정도 올리기 위해서 법제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 올려준 기업에 혜택을 줘요. 그렇게 돼서 유입이 외국인이 더 많이 하면 그 유입의 결과에 따라 또 달라지겠는데 그럼 이 유입했을 때 단점은 또 뭐야? 단점은 우리나라의 문화의 주체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주체성이 뭐 맘대로 하지 말고 생각하고 이게 주체성하고 경제에 어떤 영향이 지금 경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경제 좋죠. 우리나라의 경제 시장 또한 지금부터 더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고 활성화 안 된다면 왜 안 되고 뭐가 문제고 어쨌든 생산임대 효과 이건 다 긍정적으로만 본 거네. 네. 이게 디테일하게 이거를 설득해야 되는데 너무 추상적이니까 월급 올려주면 활성화돼요 이런 얘기잖아. 더 고민해야 된다는 거야. 외국인의 인식교육,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에게 어떤 거? 을 위한. 외국인을 위한 누구한테 인식교육을 해?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인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인식교육. 병렬은 이거 아까 거기다 뭉쳐서 쓰지. 두괄식으로. 아까 범죄 얘기 나온 데다가. 범죄. 죄송합니다. 그거 맨 위에 올렸어. 의식적으로 생각이 바뀌어? 왜 바꿔야 돼? 뭐가 도움이 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어? 이런 고민, 검토. 하고 있는데 부족한 거? 그 인식 개선을 도움이 될 것이다. 뭐가 도움되고 어떻게 도움되고 더 줄이면 빡빡 줄이면 되게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데 이게 관련되는 게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네. 이거는 당연한 답인데 네. 이걸 어떻게 쓰느냐야. 옛날에 공부가 될 때 학문의 목적, 진리탐구, 실용성 답 두 글자만 있으면 돼. 두 단어면 다 맞은 거야. 주관식이야. 이 두 글자 쓰면 네. 그냥 F. 왜요? 이거를 이 주변에 있는 걸 다 써가지고 A4 4장 5장을 써. 그래 A뿔. 이 두 개밖에 없어. 학문의 목적이 뭐냐가 시험 문제야. 그럼 답은 주관식 답은 진리탐구 실용성이야. 네.
그럼 이 진리탐구라고 얘기한 학자는 누구고,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걸 조문되고, 이거의 가치는 뭐고, 막 이렇게 쫙 써줘야 돼. 논술의 답은 너무 편해. 몇 개 있어. 이렇게 외국인 어떻게 해야 돼요? 윈스케이션 해야 돼요. 그럼 윈스케이션 어떻게 할 거예요? 부터 이렇게 네가 꼬리를 물고서 꼬리를 요걸 보고 이 지시문 네가 쓴 답안지를 보고 이거는 없어도 돼 하는 걸 과감하게 삭제하고 팍 문장을 줄인 다음에 문장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야 이건 글짓기 대회가 아니라는 걸 인식해야 되는데 애들이 글짓기 대회인 줄 알아 이게. 그럼 문창과 애들만 다 붙지 서울대 가고 네. 문해창작과 애들하고 국문과 애들만 다 가지 논술을 다른 학과는 뭐 어떻게 하냐? 신기한 거 얘기해줘? 논술, 선생님 되는 논술 수업을 채점하러 갔어, 어떤 학교에 가서. 국문과가 잘 쓸까? 음대 학생이 더 잘 쓸까? 음대? 왜 더 잘 써? 왜 그렇게? 음대, 미대. 생각하는 게 다른 거. 아니요, 논술을 못 쓰니까 겁나게 공부하고 겁나게 열심히 해왔어. 엄청 많이 외워오고. 그래서 국문과가 쓰는 어떤 기본적인 거 쓰고 플러스 알파로 여기에 막 지식부터 해갖고 노력한 게 보여. 이 사람 너무 점수 높이 주지 왜 이 사람 높이 줘? 노력한 게 보여야 된다고. 노력한 게. 네. 내가 배운 걸 초집중하고 초정리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고? 자, 제일 처음에 뭐라고? 흐름을 잡아서 너 흐름을 잘 잡는다니까? 네. 그걸 부드럽게 잘 써. 똑같은 말 조금씩 묘하게 다르게 조금 쓰면서 원래는 같은 내용인데 내가 볼 때는 자기는 잘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서 흐름을 부드럽게 잘해. 네. 그래서 분석도 이 뒤에 보니까 분석도 많이 늘었어. 근데 뭐가? 심화가 아직 안 되는 거야. 그럼 심화시키는 첫 번째가 A의 개념을 반대 개념으로 네가 생각한 거에서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네 생각을 이만한 거를 이렇게 줄인 다음에 여기에 쓸 플러스 알파 더 진전돼. 이 생각을 쓸 수 있도록 노력 안 하면 그러니까 자기 첨삭 네. 자기 글에 이거 네 그래서 핵심만 밑줄 쳐봐. 그럼 그거 외에는 싹 줄일 수 있어. 요걸 가지고 문장을 연결하면. 그러면 네가 이만큼 해가지고 100%를 썼으면 나머지 30%면 될걸. 네. 그럼 이건 요약 정리해서 썼지. 네. 그 요약 정리하는 걸 자른 다음에 이걸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설명한다고 생각하면 붙어. 네. 그러니까 깊이 있게 설명하는 게 얘를 다시 설명해서 다시 이해가 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예시나 다른 뭔가를 개념을 다 동원해도 된다고. 다 동원해서 새롭게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예를 들어서 네가 어떤 거를 물어보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공문법과 비교해서 딱 얘기하면 아, 저 쌤 알아들었네 이런 생각 해 안 해? 아, 그런 식으로. 어. 근데 그게 똑 떨어진 게 아니잖아 지금은. 근데 그게 어떻게 생각이 날까요? 아니지. 생각이 어떻게 생각이 날까요?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A, B 반대 개념을 하고 네가 글 쓴 거 있지. 네. 이 쓴 거를 뭐가 왜? 무조건 왜? 그럼 이거 답변해야지. 이거 왜? 그럼 답변해야지. 이거 왜? 그럼 답변해야지. 네. 여기서 이거 쓰고 이유 쓰고 이거 쓰고 이유 쓰고 이거 쓰고 이유 쓰고 이게 뭐야? 잘 따지는 애 잘하는 애들 논술 다 붙어. 그거 왜 그러는데? 끝까지 따져보자고. 네. 오늘 결판을 내보자고. 끝까지 따져보자고 하는 애들 다 논술 붙어. 네. 안 따져보면 안 돼요. 끝까지 따져서 그래 너는 이렇게 하고 내 입장은 이렇고 그러니까 서로 같이 일을 하려면 이렇게 이게 정반합이야. 논술 문제는 다 이걸로 써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논술이고 논쟁이지. 자 이게 봐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왜 가운데 이게 논술이야. 충돌하는 게 어디냐고 이거. 네. 근데 한쪽만 써. 상대방 안 써? 써야죠. 이거 오른쪽 썼어 왼쪽 썼어 가운데 썼어. 가운데. 그러면 치는 거에 따라 다르잖아 위치에 따라서. 그거 써줘야 되는데 논술이. 네. 그럼 너 논술을 썼어? 주관식 서술형이나 그냥 거기에 있는 요점 정리해서 그냥 거기에 이런 거 나와요 썼어. 답 썼어요. 그럼 답 쓰는 거야. 답 쓰고 그 답에 대한 네 생각을 써야 돼. 그러니까 논술이야. 네. 거의 70분이래. 70분, 한 80분 보나 보다. 그지? 70분까지. 90분? 20분 동안. 이 90분이면, 그래서 생각이란 걸 많이 해야 돼, 얘야. 그럼 생각을 얼마큼 하는 거야? 몇 분에?
논술 뭐 시험 보는 순서 그거 안 봤어? 내 영상? 봤어요. 그럼 생각을 거의 40분 이상 해야지.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무조건 빡빡 써가야지. 네. 자, 나쁘죠. 여기서 추가로 더 생각 안 하냐고. 이렇게 쓴다. 추가로 한 거예요. 저 문제 정리한 거예요. 아, 문제 정리. 여기도 추가로 또 할 수 있잖아. 생각해보고. 작은 글씨로. 글씨 크기가 다르면 되잖아. 네. 잘했어. 잘했어. 분석은 그전보다 좀 더 늘었어. 근데 여기서 진화된 플러스 알파는 뭘까? 항상 그걸 염두에 두라고. 네. 여기서 플러스 알파는 뭘까? 이렇게. 네? 이게 구체적으로 예시는 뭘까? 이걸 진전된 생각은 뭘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여기서 안 쓰면 안 되는 단어는 뭘까? 수동성, 이게 자주적, 타자 존재 이런 거. 지우면 안 될 것 같은 이 근래 흐름상 지우면 안 될 것 같은 거를 남겨놓은 거. 맞아. 그래, 잘 뽑았어 단어. 그럼 이걸로 조합해야지. 조합해서. 논술이니까 동그라미 세모로 해야지. 이건 긍정성 있는 거, 이건 부정성 있는 거. 그래서 정반 합을 하려면 항상 할 때는 네. 뭐라고? 정말. 동그라미 세모. 너 국어 풀 때도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 내가. 네. 논술도 그렇게 읽어야지. 됐어요? 응? 자, 뭐 어쨌든 뭐 해야 된다고요? 자기 답안지를 뭐라고? 이 찐빵 같은 거를 쫙 눌러서 이제 이렇게 부풀어진 거를 요만하게 단단하게 맞추고 요 단단한 만큼의 플러스 알파를 쓸 수 있느냐가 합격과 불합격을 좌우한다. 네. 됐어요? 이건 잘했네. 근로자가 많고 결혼 이민 유학생 전문 인력 이렇게 됐네. 그럼 이 근로자들 전문 인력이라고 했다면 이거는 단순 인력. 그건 몰랐어. 이게 결혼 이민이잖아요. 이게 결혼 안 한 사람. 이건 완전 우리나라 사람들이고 이건 외국인이고. 전문 인력이랑 근로자랑 뭐가 달라요? 전문 인력은 기술이 있는 사람이고 이거는 아무거나 해서 노가다고 땅 파고 뭐하고 그런 차이가 있을 거야. 그치? 네. 이건 유학생이고, 그치? 학생이고, 이거는 그냥 일하는 사람이고, 공부하면 전문 인력이 될 가능성이 크고. 다 늘긴 늘었어요. 그러면 써야지. 이거, 뭐라고? 이거 몇 년간이야? 다 늘었다. 근데 여기서 늘어나는 퍼센트 봐봐. 10년간? 근데 이렇게 하면 요거로 했을 때, 여기하고 요거하고, 여기 10,000명이지? 응? 네. 요거를 다 합쳤을 때, 요만큼 하고 쳤을 때 이게 대략 몇 퍼센트?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 네. 잘 뽑았지만 요거에서 그 정도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런 다음에 요거는 뭐라고? 요거는 올라갔지 2번은. 네. 2번은 올라갔는데 나머지는 늘었어도 비슷하지. 급격히 노는 게 이거네. 근로자랑 결혼 이민자. 근로자가 더 많이 늘었어요. 이건 많이 늘었는데 결혼 이민자가 늘은 이유는 뭘까? 결혼 시스템 같은 게 잘 돼 있어서. 안정돼서 결혼을 하면 내국인처럼 어느 정도 반 내국인이 되니까 월급이 올라가겠지. 얘는 외국인이고 완전히. 네. 근데 문제점은 뭘까? 이렇게 단순 근로자만 늘고 전문 인력이 느는 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건 반성해야 돼. 전문 인력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전문 인력이 전문 기술자. 왜 안 들어올까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나라 전문 인력이 더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전문 인력에는 대우가 적다는 거겠지. 단수 근로자로 싸게만 쓰니까. 다른 나라보다. 그랬을 때 이 근로자에서 전문 인력까지 들어오게 하려면 이 임금폭, 요게 이걸 싸게 하는 것처럼 싸게 해도 오지만 여기는 대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우를 다 잘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분적으로 나오고 그 예시가 이 이민자일 가능성이 있어. 난 그렇게 분석되는 거야. 신기하네요. 자, 이걸 보니까 외국은 최저 생계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월 평균 임금 요만큼이야? 얘는 최저임금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월 평균만큼 받는 사람이 이만큼이고 네.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작게 받는 사람이 있었죠. 네. 그럼 이게 문제가 없고 요거 두 개도 많은데 최저임금 포커스가 여기 기준이라는 거지. 네.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잖아. 네. 그러면 요 최저임금이 있는 기준인데 보통은 어떻게 나겠어?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겠잖아. 그러겠죠?
그럼 요만큼의 차이지. 요만큼의. 네. 그래서 요 간극만큼의 차이가 나겠지. 어?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 임금 현황에서 여기 봐. 월 평균이 230원이고 150원이니까 이 차이가 얼마? 이렇게 계산해서 써놔야지. 아, 걔도. 활용해서 차이가 몇만 원이다. 그럼 그게 대략 몇 퍼센트가 된다. 이렇게 써도 되고. 퍼센트로 써도 되고. 네. 그지? 네. 그러면 우리나라 월평균 임금을 주는 게 요만큼, 몇십만 명이니까 이렇게 몇십만 명이잖아. 네. 이게 몇십만 명. 그러면 이 비율로 치면 그래도 많이 주고 있다고 보는데 나는 월평균 임금 주는데 단순 노무자들이 더 많을 거 아니야. 아, 그렇긴 한데. 그 이 사이도 많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상적인 형태를 되는데 이거를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걸 이쪽으로 이 평균을 이쪽으로 했을 때의 효과. 하면 더 늘릴 수 있다. 아, 효과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으냐. 이게 이 월평균 효과 있는 대로 가면 요 근로자에서 전문 인력들이 더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네. 네, 그리고 근로자들도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근로자들도 더 많이 유입이 되고 이것도 늘어나고. 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유입했을 때 그러면 얼마큼을 움직이냐는 거 이거를 얼마큼을 그게 이거에 따라서 생산 증대 효과에 따라서 얼마큼을 올리면 얼마큼이 이익이 있는가 이런 거겠지. 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초점 이게 2010년이잖아. 그럼 여기 2010년이잖아. 네. 2010년. 그러면 요거는 확정이 됐다가 2010년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 이 연도 맞추는 것도 신경 써야 되는데. 어렵네요. 이건 2011년이고, 이건 2012년이고. 생각 안 했지, 연도. 네.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보면, 이렇게 연도도 다 맞춰줘야 되는데, 거의. 네. 그래서 이렇게 추정돼서 늘어나면 외국인 유입으로 생산 증대 효과는 확실하게 있는 것 같은데, 자, 전체 인구수에서 피의자 수, 범죄율 2011년 이렇게 3.9 내국인보다 이게 많다. 전체 인구분의 이것분의 이거 이렇게 돼 있지. 가 1.9, 3.9라는 이거 나쁘진 않은데 1.9% 이거 3.9%에 비해서 뭐 이렇게 2배 낮다. 네. 뭐 이렇게 2배 낮다. 1.9%로 내국인보다 2배 낮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네. 2배? 아, 약 2배? 약 2배가 낮다. 이렇게. 그럼 효과적이지. 네. 그러면 범죄율도 낮고 생산 증대 효과도 확실하다. 검증됐다. 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거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니까 그거에 기인해서 이걸 했겠지. 2010년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표현 판단은 이거겠지. 체형이 이렇게 늘고 있는데, 늘고 있죠. 그죠? 네. 늘고 있는 걸 추제하니까 이렇게 생산 증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순서를 매겨야지. 네. 그런 상황에서, 그지? 실제적으로 요거랑 같이 봐야지. 인식이 이렇지만. 네. 뭐, 여기 나왔잖아. 생산 기능직. 기능이 있는 사람. 전문 인력도 그럼 포기. 근데 전문 인력 여기 외국인 사업가? 외국 사업가 투자자, 돈 많은 사람, 이주 여성,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 유학생, 요거랑 짝을 지어서 분석해야지.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자, 이거는 왜 안 했어요? 이렇게 되면 인식이, 여기는 4.7점은 높죠? 네. 돈 있는 사람은 높죠? 맞아요? 요거를 중간으로 친다면, 이 사람은 낮죠? 그쵸. 근데 이게 평균이니까 어. 이것보다 더 낮은 게 나왔을 수도 있고 높은 게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이 정도라는 건 낮다는 요걸 기준으로 봤을 때 요건 낮다고. 아, 네. 이건 못 살고 돈 벌러 왔다. 이게. 네. 대우가 나쁘다고 인식이. 돈스러운 사람이나 이렇게 돈 있는 사람이나 기술이 있으면 이 기술을 중심으로는 이 대우받는다고. 이게 이렇게 대립되는 인식 구조를 이렇게 해줘야지. 이거는 돈스러운 사람, 투자한 사람, 이건 돈 벌러 온 사람. 네. 이걸 기준으로. 이건 기술이 있으니까 뭐 정당한 대가를 준다고 치고. 인식, 네.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이것도 고용 이유. 그럼 요거랑 요거 연결하면 되겠네. 이렇게. 아, 네. 그러면서 요거를 보면서 요 두 개의 관계에서 이게 나오겠네. 네. 근데 요거를 다 이게 내용상에서 언급을 하면 그러면 인식이랑 동의는 이해가 되겠는데 인식이랑 이유랑 동의는 이유. 이런 인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해야 되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국민들이. 총인구 감소가 돼. 그치? 네. 에? 총인구가 감소가 되는데 총인구는 감소돼. 흐름을 잡아야 돼. 총인구를 감소가 되는데 에? 이렇게 해보니까 인구가 근로자 유입이 많이 돼. 뭐라고? 근로자의 총 인구가 이렇게 감소가 되는데 외국에서 이렇게 근로자가 들어와. 네. 이렇게 유입하니까 이렇게 생산이 증대돼. 맞아요? 네. 하지만 이런 인식이 가져 있어. 극단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렇게 필연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가. 네. 그렇다면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이렇게 흐름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런 이 도표의 이해도를 흐름으로 잡은 다음에 이 도표의 특징, 이거 이렇게 써놓으면 되잖아. 거기다가 제가 더 생각할 수 밑에다가. 있는 어. 것까지. 그런 다음에 흐름을 타면 되잖아, 이렇게. 표를. 네. 표를 분석을 다 했는데, 그거를 문장으로 못 만든, 가장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면 된다, 이렇게 되고 나누든지. 자, 요건 분석했죠? 네. 요것도 분석했죠? 다 했어요. 요것도 했죠? 요것도 분석했죠? 안 했어요. 다 이것도 했죠? 요거는 근로자 고용 이후 구할 수 없다, 한국인은. 그럼 이거랑 관련돼서 이렇게 가야겠네요. 약간 이거. 이거에서 일로 가도 되네요. 네. 그래서 고용하느라고 치솟고 있다. 이거 이유를 설명해도 되고. 그 조업의 순서는 달라져도 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네. 3년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낫다. 그러니까 싸고 안정적으로 인력을 수급한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반인 거주지역의 대응, 개방성, 필요성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요거 범죄 증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네. 동의한다, 동의 안 한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동의한다, 동의 안 한다. 외국인 집중 거주 지역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이 동의한다, 동의 안 한다. 외국인이 이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요? 한국 국민이 이렇게 외국인 범죄는 증가될 것이다. 라고 동의한다고. 외국인 집중 거주지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 옆에서 바로 보니까 범죄를. 근데 일반 거주지는 그럴 거야. 이렇게 하고. 노동시장에 기여한다. 이게 집중하니까 더 높다. 이것도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 문화적 개방성도 증가한다. 사회의 대응이 유리하다. 이게 무슨 얘기야? 외국인을 직접 보면 이게 더 강하게 반응된다고, 이게. 장점도 단점도. 요거는 덜 반응된다고. 네. 상대적으로. 많이 안 봤으니까. 잘 모르니까. 그런데 요거 차이는, 범죄가 증가한다 차이는 2배 이상이 되고, 요건 비슷하잖아. 요것도 많고. 네. 아니야? 네, 맞아요. 이 대응 용이하다도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 왜 이렇게 내국인 일자리 감소하고 외국인 범죄 증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람들이, 국민들 그렇게 별로 생각 안 하는 측면도 있다는 거지. 직접 보지 않으니까. 근데 보게 되면 는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대응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어쨌거나 이걸 보고 분석할 수 있는 걸 이렇게 몇 줄,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써놓은 다음에 나중에 연결시켜야 되니까. 다요. 종합적으로. 흐름을 잡고 이걸 써놓은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사용하는. 근데 표 하나가 이해가 안 되거나 뭐 그러면 어떡해요? 어떤 표? 그러니까 풀다가. 그러니까 이 선생님 논술을 보는데 이걸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럼 나는 어떡하지? 그냥 써요. 그리고 표나 이런 거는 거기에 나와 있는 거
이게 뭐야? 논술이잖아. 수학이야? 아니요. 높다, 낮다. 방향성이 어떻다. 긍정이다, 부정이다. 이 정도인데, 아, 거기다가 몇 퍼센트다. 이렇게 쓰면 더 정교한 건데. 그쵸. 네. 그러니까 필요한 건 다 썼는데, 그죠? 이것도 잘 분석했네. 그 분석할 만한 건 원만큼 했어요. 근데 이제 뭘 못했냐면, 연도를 가지고 순서를 잡든지 했어야 되는데, 연도나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도 못했어요. 얘만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만 썼어요.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치열하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흐름을 잡느냐에 따라서. 근데 당연하잖아. 외국인 노동자가 왔을 때, 있을 수 있는 상황들, 분석들, 필요성들, 그것들, 이게 당연한 흐름 안에 이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레포트 쓰는 거잖아. 근데 뭐지? 그런 다른 거를 플러스 알파를 쓰면 근거가 없어가지고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어제도? 그냥 쓰고. 원하는 만큼 쓰고 떨어지라고. 아니, 이게 뭔가를 움직여야 잘 쓰느냐, 주저주저 하면, 무용이 되고, 운동이 되냐? 아니요. 이거 세려해서 휘둘러 봐야 우연히 공이라도 맞으면 홈런 되는 거고 하는데, 휘둘르지도 않으면 홈런 되지 않으면 너 지금 그냥 못 붙거든? 네. 근데 우연이라도 세게 흔들러야 이게 홈런이 되지. 세게 흔들면 살짝 하면 번트 되면 홈런 되냐? 아니요. 홈런 차를 멀리 보내야 돼, 너. 네. 멀리 보내야 붙어. 그래야 우연히 떨어지면 붙어. 네. 잘못 가갖고 엉뚱한 데 떨어져서 파울 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멀리 보내야 가능성이 있어. 네. 동화사입니다.